간단한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고, 석유공학 엔지니어로서 11년 정도 엔지니어로서 일했고, 그리고 미국 온 지는 한 2007년에 와가지고 한 음, 16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텍사스 그래서, A&M에서 박사 하셨죠? 네. 석사, 박사 다 하신 거죠? 석사, 박사 다 하고, 석유공학으로. 네, 페트롤리움 엔지니어링. 예. 네, 석유공학이 한국에서는 사실 좀 낯설잖아요. 석유공학과라는 학과도 아예 없죠? 예전에 뭐 자원공학과 이런 말만 예, 이제 자원공학과로 있었는데, 한국에 한 몇 개 대학에서 있고, 근데 또 요새 또 약간 친환경, 뭐,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좀 화두가 되다 보니까 또 자원공학과도 이름을 뭐, 에너지, 뭐, 자원과? 네, 뭐 뭐 그런 거. 요즘 페트롤리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어떤 걸 예, 하는 학과인지? 예. 석유를 이제 개발을 하려면 석유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음, 이제 석유를 찾는 거를 이제 탐사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탐사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질학자들 그리고 지구 물리를 뭐 음,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유전을 찾고, 그러면 유전을 찾으면 이게 보통 영어로는 이제 오일 필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찾은 거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개발이 시작되면 또 어떻게 생산을 하고, 또 생산하면서 또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관리라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리고 또 비용을 절감하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게, 뭐 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분야가 석유공학이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하도 뭐 친환경 그리고 또 CS가 엄청 유행이고 데이터 네, 쪽, 컴퓨터 네, 사이언스 쪽, 또 요즘에 또 이제 화두가 된 AI.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하는 상당수 퍼센트가 그쪽이에요. 한 70% 이상. 어. 예. 이런 석유 엔지니어링 이건 사실 진짜 너무 좋은 분야인데 사람들이 이제 뭐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예, 이제 형님도 이제 세계에서 한 4대 메이저 오일 회사라고 할까요? BP, 쉘, 쉐브론, 엑슨모빌 이렇게 그 4대 회사 중에 한 곳을 다니시잖아요. 이 제가 아는 페트롤리움 엔지니어들은 정말 연봉이 높고 전문성도 굉장히 높고 쉽게 진입하기도 힘든 것 같고 되게 알짜배기인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예, 이런 것도 소개시켜주고 음,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네. 너희가 생각하는 컴퓨터와 데이터가 다가 아니야.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었다고 아, 할까? 왜 페트롤리움 엔지니어가 전체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가? 물론 뭐 아, 그 이제 특정한 뭐 산호세 지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어. 직군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의 전국을 비교해 봤을 때 통계에서도 항상 페트롤리움 엔지니어링이 1등이고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직군이고 왜 가장 많이 받는 거? 그냥 회사가 돈이 많아서?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예, 왜냐면 상당히 프로핏이 많은, 분야이기 음, 때문에 사실은, 석유 같은 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물질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갑자기 생산량이 디맨드를 쫓아가지 못하면 유가가 엄청 뛰고, 예를 들어 오일 쇼크 같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일 회사들이 상당하게 많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사실은 또 되게 리스키한 비즈니스이기도 해요. 음, 왜냐면 이게 유가의 변동성이 되게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유가가 오르면 돈은 되게 많이 버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또 회사가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되게 큰 메이저 오일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리파이너리도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음, 반감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석유만 생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가 떨어지면 진짜 치명적으로 네, 영향을 입고, 그에 따라서 레이오프 당하는 엔지니어도 아, 많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예. 말하면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처럼. 페트롤리움 엔지니어는 다 업스트림 쪽에 일을 하시는 거고 네, 그렇죠. 이제 네. 미드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을 내려가면은 다운스트림은 석유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그, 화학 그, 제품이나 아니면 동네에서 보는 주유소들을 이렇게 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다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필요한 곳에다가 공급해주는, 이제 네.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쪽이 미드스트림 쪽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석유가 거의 뭐 자동차 연료라든지 비행기 연료라든지 이거에만 쓰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석유로 생산이 되거든요. 우리가 입고 있는 뭐 옷, 옷이라든지 다 폴리머로 만들어지고, 예, 사실은 뭐 플라스틱, 플라스틱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그쵸. 폴리머로 생산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석유공학은 업스트림. 그럼 미드스트림 쪽에는 아무래도 이거 뭐 모터, 펌프 이런 운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계공학 기계공학, 출신들이 예, 많겠네요. 그러면 또 예, 다운스트림으로 가면 또 화학공학 출신들이 화학공학, 많고, 예, 예, 화학과,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까 큰 오일 메이저 회사들은 이 업, 미드, 다운을 다 갖고 있으니까 석유값이 이제 떨어지면은 원료가 싸지니까 다운스트림 잘 되고 그렇죠, 그렇죠, 업스트림은 예, 망하고 이제 석유가 예, 올라가면 업스트림 잘 되고 다운스트림 망하고 예, 이러니까 이제 서로 해칭이 예, 돼가지고 이제 계속 예, 회사가 유지가 된다. 예, 그 좀 자체 해싱이 되는 거죠. 이제 좀 석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예, 되는데 이제 또 제일 궁금한 거는 한국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석유 관련된 과가 없다 보니까 석박사로 예. 만약 유학을 온다 그러면 좀 뭐 프리리퀴짓이라든지 선수 과목 등이 안 맞으면 이제 유학이 가능한가 싶어서 사람들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러면 학부 전공을 뭘 해야지 이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나 석유공학으로.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 사실은, 저도 석유공학을 전공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학부를 마치고 아니면 한국의 석사를 마치고 대학원으로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학문을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리서치나 이런 거를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 그것도 석유공학 자체도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공학에 대한 깊은 이해,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공대에서 배우는 4대 역학, 또 그거에 또 항상 빠질 수 없는 수학, 공업수학 같은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석유공학과에 오는 사람들 중에 석유공학을 전공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학원에서. 근데 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코어 코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음, 석유공학에서 제일 필요한 어, 프로덕션 엔지니어링, 생산공학, 그리고 레저버 엔지니어링, 그 어, 저류층 공학, 그리고 드릴링 엔지니어링, 뭐 어, 저기 시추공학 음, 이런 베이직한 코어 코스들을 이미 가르쳐 줘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공학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로 유학을 오면은 사실은 그거 잘 배워가지고 금방 적용할 수 있고 또 금방 또 캐치업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더 어드밴스드한 리서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걸 레코멘드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유학 결정을 하고 현재 예, 이제 또 잘 풀리셔가지고 회사 잘 다니고 계신데 예. 지금 커리어의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코리아의 만족도는 진짜 100%, 음, 가 아니라 한 110%, 120% 정도로 그 만족하고 정도로 있습니다. 좋다. 네. 예. 일단은 제가 박사 때 연구한 것들이나 박사 때 하던 거를 계속 연장해서 하면서 그 관련된 거를 벌써 10년 이상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면서도 또 재미도 느끼고, 저는 또 뭐 여름에는 박사과정 학생들 인턴들이 와가지고 또 제가 인턴십을 또 슈퍼바이저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애들이랑 같이 학생들이랑 같이 리서치도 하면서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리월딩이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또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또 보상을 받느냐. 근데 보상도 되게 만족스럽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휴가라든지 이런 것도 또 충분히 쓸 수 있고, 베너핏 같은 것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어떻게 우연찮게 왔는데, 지금은 회사 생활에서는 진짜 만족하고 잘 다니고 어, 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해서 석유공학과로 좀 진학을 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페트롤리움 엔지니어로서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형님의 커리어를 시작할 때 비교해서 지금 석유를 새로 시추하고 개발하는 사업이 줄었나요? 아니죠. 예전보다 늘었다고 할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이 한국에서 이제 자동차에서는 올해는 안 시작했지만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2년 반 정도. 그러면 연구소.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돌다 잘 예. 되기 예.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각각 그 만족도나 한국에서 비교를 고민하자면 내 앞에 장의 물들은 날 떠넘긴 날개 새로운 날 이제 시작해 글로벌 공대임 새로운 날 이제 시작해 글로벌 공대임